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전통시장 청년몰이라는 거 아세요? 전통시장 청년몰. 이게 뭐냐면은 서울 서대문구 2화 52번가 청년몰. 이게 이제 청년 상인을 양성한다,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성된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가보니까 점심시간인데도 오가는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전부 테이블은 비어있고, 가게는 폐업해가지고 다 문 닫은 가게가 질비하고 이렇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몰을 만든다고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1,0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갖다가, 국가 예산을 1,000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야. 1,0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휴폐업 상태인 점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니 1,000억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청년 상인을 키운다,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으면, 아니 청년 상인도 키우고 전통시장 상권도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1,000억 원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그 많던 치즈는 누가 먹었나? 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 많던 1,000억 원 다 누가 먹었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청년몰 사업에 총 974억 5,500만 원, 약 1,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9년 동안 1,000억 원이 투입이 된 건데, 그럼 1년에 100억 원씩 투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말이 100억이지. 근데 이 청년몰은 말이죠,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 상인 점포, 문화, 쇼핑, 지역민 소통이 결합한 복합 시장물 조성, 그래서 전통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표로 만든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다가 거기에다가 청년몰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일부 구간에다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청년 점포, 또 공용 공간, 고객 편의시설, 또 기반시설, 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시설,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원해 주는데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겁니다. 연도별 국가 예산을 지원한 걸 보면은 2016년에 178억, 2017년에 193억, 2018년에 253억,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2019년에는 좀 7,4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2020년에 다시 109억, 2021년에 76억, 2022년에 28억, 2023년에 26억, 2024년에 19억, 2025년에 13억.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금 돈을 줄였구만,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돈만 그냥 막 쏟아붓고 나서 성과는 안 나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 청년 점포는 다 폐업하고 문 닫고, 그럼 다 돈은 누가 먹었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청년몰에는 578곳의 점포가 있었지만, 이들 중 휴업, 폐업한 점포가 260곳으로 폐업률이 45%에 달했고, 청년몰 점포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663곳 점포 중에서 폐업 점포가 253곳으로 38%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이 청년몰이라는 걸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시장에다가 청년 상인을 키운다 그래갖고 전통시장과 청년의 뭐 결합 이렇게 했던 건데, 1,000억 원을 돈을 투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망했다. 절반이 망했다. 한마디로 전통시장 청년몰 폐업이 속출했다. 결국 돈만 갖다 쏟아붓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2016년부터 했으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했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근데 얘들이 항상 이렇게 전시성 어떤 그 행정, 그러니까 포퓰리즘 행정, 이 좌파들은 할 줄 아는 게 포퓰리즘 아니면 전시성 행정, 이거밖에 없어. 돈 갖다가 그냥 쏟아붓는 거야. 지금도 뭐 이재명 정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뭔가 쇼를 할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계획,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니 청년몰이라는 것이 세상에 뭐 전통시장 그 어떤 일부 공간에다가 청년들의 가게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게 그냥 성공합니까? 그 자체가 웃기는 거야. 그냥 시장 경제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울타리만 쳐주는 거야. 원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이념이 뭐냐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외적을 방어해주고, 그게 국방이지. 그 다음에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 군사적 침략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내부의 질서를 잡아주고, 내부에서도 질서를 안 잡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 국방과 외교고, 그 다음에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게 법치의 개념이야. 그게 바로 검찰이고, 그게 바로 이제 각 행정의 어떤 또 질서고, 그렇게 해서 내부의 질서를 잡고 외부로부터의 침략, 부당한 압박 이런 걸 막아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하라. 근데 이제 경쟁의 룰을 어기는 놈들 거기만 툭툭 쳐주고, 이제 그러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이 청년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거야. 저는 그렇게 봐. 인큐베이터 집어넣고서 내가 키워줄게 이러면 인큐베이터를 나오는 순간 살 수가 없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호가 됐을지 몰라도 끝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청년몰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노하우 알려주고, 또 돈도 좀 뭐 대출해주고, 뭐 공짜로 뭣도 좀 만들어주고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장사는 그 다음에 문제야. 설사 누군가가 뭐 그 가게를 차릴 때 좀 돈을 대주고, 뭐 또 인테리어도 좀 해주고 지원을 해줬다고 칩시다. 지원을 해줬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가게를 운영해 가지고서 이익을 남기고 장사를 성공시키는 건 그건 다른 문제지. 물론 하나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출발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청년 상인들, 이미 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을 대출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면 그 사람은 커요. 그런데 안 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내가 뭐 청년몰을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업을 해봐라. 근데 사업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청년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국가 지원이 들어온다니까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돼. 결국은 뭐냐, 될 사람을 좀 밀어주는 건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 소질도 없고 별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 준다니까, 지원해 준다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뭐 청년몰을 한다, 그걸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율 경쟁해야 되는 거야. 자율 경쟁. 다만 여기서 부정 경쟁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무질서를 막아주고,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너무 간섭을 하는 거야. 모든 거에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야. 특히 저 좌파 정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국가가 간섭을 해가지고서 이걸 전부 다 망쳐버리는 거야. 제가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바는 그냥 알바 하긴 놔둬. 그럼 그 사람들이 알바해가지고 나 시간별로 조금 더 해가지고 유휴수당 안 받아도 돼, 주휴수당 안 받아도 돼. 그까지 몇 푼이나 돼. 내가 정말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놔둬. 그러면 여기 가서 15시간 하고 저기 가서 15시간 하고 세 군데만 다니면 45시간 아니야. 그 사람은 15시간씩 45시간 되면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서 그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그 사람도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바지. 알바라는 게 뭐야? 고용도 자유롭고 내가 그만두는 것도 자유로운 게 그게 알바 아니야. 근데 이게 정직원이 되면 고용도 자유롭지 못하고 해고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만두는 사람도 당장 자기 맘대로 그만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고, 좀 냅두라고. 자유롭게 좀 하게 놔두라고. 다만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만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임대차 고용법도 그렇고 보호법도 그렇고 많이 있다 그랬잖아. 그건 다 알아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저울로 잴 때 원래 법은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A와 B를 갖다가 재는 거야. 어느 쪽이 이렇게 되면 그게 되겠어, 그게? 그런데 다만 저울처럼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데, 어느 때는 이 균형이 원래 안 맞으니까 법으로서 균형을 이걸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걸 법으로서 균형을 맞춰주는 요 정도지,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균형이 또 다시 한쪽으로 확 치우치게, 다시 말하면 근로자하고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 쪽으로 완전히 그냥 기울게, 이래서는 그럼 사용자가 안 하지. 그럼 미쳤다고 근로자를 씁니까? 안 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라고. 왜 미국이 잘 살겠습니까? 왜 미국이 최고의 나라고? 여러분, 미국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국이 세계 전 시장에, 세계 전 주식시장의 60%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뭐 이런 거 따지잖아. 그러면 세계 전체를 합쳐가지고서 미국이 60%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나머지 나라가 다 조금씩 나눠 갖는 거야. 일본이 심지어 5%밖에 안 돼.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일본이 5%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60%야.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돼. 그만큼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자유롭게 놔두니까. 자유 속에서 이 성장이 가능한 거지. 자꾸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말로 이 또 청년몰 해가지고 내가 1,000억 원을 갖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을 망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국가가 간섭을 하고 그렇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해서는 망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강신업 TV 응원해 주시고 싶으면 222번 좋아요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